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을 했고요. 자, 오늘은 1월 6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 좀 처참했죠. 자, 일단은 뭐 자세한 건 좀 이따 얘기해 보고요. 자, 오늘 계기판 사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5단 스로틀로 주행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접히만 타기 때문에 접히 동안은 충분히 5단 놓고 타도 배터리가 남아요. 그래서 5단 스로틀로 좀 편하게 주행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접히에 5단 스로틀 위주로 타는 거는 부업이잖아요.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5단 스로틀 위주로 타는 게 그 파스 모드로 타는 것보다 몸이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부업에서 사용하는 체력을 최소화 시키려고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래야지 다음날 본업에 조금 지장이 덜 가겠죠. 예전에 350W 탈 때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배달할 때 계단을 타면은 뭐 4층, 5층 이런 계단을 타다 보면은 힘이 들죠. 근데 그 상태에서 350W로 이제 좀 언덕 높은 곳을 이제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1000W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충분히 언덕도 그냥 올라가요. 물론 진짜 높은 언덕은 페달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350W랑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굉장히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5단 스로틀 위주로 좀 평상시 저녁에는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44.2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누적은 15,262km 이제 타고 있고요. 자, 오늘은 50A 장착해서 배터리 잔량은 38%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배달판 어플 볼게요. 자, 오늘 6일이었고요. 월요일이죠. 자, 오늘 총 11만 4,417원 이제 수익이 발생됐고요. 배달은 27건 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4,240원 나왔고요. 배달 거리는 44km. 이제 배달 시간은 6시간 2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급은 18,960원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15,000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전기 자전거로 시급 15,000원이면은 이제 잘한 거다. 근데 15,000원 이상이면은 이제 베스트고 2만 원 이상이면 진짜 따따봉 베스트다. 이야기하고 있죠. 요 근래에 계속 2만 원 이상 시급 잘 찍으셨을 거예요. 전자로 타신 분들도. 근데 이제 오늘 월요일 조금 처참했죠. 뭐 특별히 단가가 높을 만한 이유가 오늘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월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콜량도 뭐 이렇게 좀 약간 계속 부족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결론은 나쁘지 않다. 이 앞전에 워낙 이렇게 연말부터 연초 이렇게 그리고 그 요번 주말 포함해서 뭐 중간에 잠깐 주춤한 날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좋은 단가들이 쏟아져 내린 시기였어요. 그래서 다들 좀 목돈 좀 만지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날들에 비해서 좀 낮죠. 하지만 어, 기억해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좋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희 10월, 11월 달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때 10,000원을 벌려면은 진짜 배달 4건, 5건을 했었어야 됐어요. 예. 그런 힘든 시기를 겪다가 지금 3, 4천 원대 오늘 오랜만에 그런 좀 낮은 단가들이 나왔는데 실은 이제 이게 낮다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의 배달료는 전기 자전거로 기준했을 때 4천 원대만 나와도 솔직히 행복한 배달이다. 요즘에 줄여서 행배, 질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정도 단가면은 솔직히 괜찮아요. 근데 저희가 겪었던 9월, 10월 2,000원대 해도 돈이 안 되는 시간을 녹이고 갈고 별짓을 다 해도 돈이 안 되는 그런 시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좋다. 근데 하지만
하지만 이제 그때는 날씨가 배달하는데 그렇게 크게 방해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춥죠. 예, 겨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기온은 지금 영하 3도까지 내려갔는데 그리고 이제 배달을 저녁에 시작할 때는 이제 영하 1도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온도는 별로 그렇게 추운 온도는 아니에요. 예,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오늘. 그래서 어, 체감 온도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예, 체감 온도는 영하 1도였어도 거의 영하 4도, 5도 되는 그런 체감 온도를 이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 주예요. 예, 이번 주에 지금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봤더니 이번 주 중에 이제 영하 7도, 10도, 12도, 뭐 영하 8도 이런 식으로 예보에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녁 배달 시간에 기온이 일단 그 정도로 떨어져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요. 단가가 좋아도 날씨에 지쳐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숨을 쉴 때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이제 폐 속에 들어가는 느낌. 뭔지 아실 거예요. 진짜 가만히 있어도 춥고요. 그 자전거를 타면 더 춥고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어, 장시간 뭐 시간을 녹이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탄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날씨 영향을 받으시는 체질이시라면은 좀 이렇게 생각을 잘 하시고 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추울 때는요 무작정 그냥 버티면서 타는 게 답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엄청 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전피는 잘 안 탔어요. 타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너무 더워요. 진짜 쪄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더워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여름이 좋습니다. 겨울은요, 껴입어도 추워요. 진짜. 근데 아직 진정한 겨울은 안 온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냥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그냥 숨을 쉬는데 폐에 차가운 공기가 차갑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날이 이제 올 거예요. 이번 주가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또 뭐 다음 주나 뭐 이번 겨울 시즌 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춥습니다. 진짜 추워요. 이제 그런 계절이 와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장을 굉장히 신경 잘 쓰셔야 돼요. 복장 엄청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저체온증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미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밖에 있으면 진짜 안 돼요. 어디든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 중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음식점에 조대 걸리는 게 더 즐거워요. 진짜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음식점에서 조대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 그 에어컨 바로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그냥 갖다 대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겨울에는 이제 히터 앞이나 난로 앞에 갑니다. 몸을 최대한 녹이고 핸드폰도 그 사이에 좀 녹여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핫팩을 계속 쓰거든요. 그럼 조대 시간에 핸드폰 뒷면을 핫팩이랑 딱 붙여놔요. 예. 이게 날씨가 그 정도로 제가 표현하는 정도로 날씨가 추워지면은 일단 핸드폰 충전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좀 약간 먹통되는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충전에 관련된 거를 잘 구비를 해 놓으셔도 정말 이제 특히 이제 연식이 좀 된 거 있죠. 뭐 2년 다 된 거, 뭐 3년 된 거, 이런 핸드폰들은 꽂아놔도 유지만 되지 충전이 정말 안 돼요. 거의 뭐 저속 충전하는 느낌 정도로 다는 거는 쭉쭉 다는데 충전 속도는 이렇게 쭉쭉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새 걸로 교체를 못 하시는 상황이면은 한겨울에는 그냥 배터리 교체하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중고 핸드폰 좀 쓸만한 걸로
좀 갈아타시던지, 뭐 이렇게 뭐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뭐 근데 물론 중고 핸드폰도 배터리 상태가 안 좋으면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겨울철 그 보온 케이스, 배달용 그런 제품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하시던지,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바꾼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버티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작년 겨울이었을 거예요. 작년 겨울에 진짜 핸드폰 충전이 안 돼서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무선 충전 거치대를 안 쓸 때인데 비가 와가지고 이게 그 핸드폰 이제 그 케이블로 연결해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에 물 들어가니까 또 충전이 안 돼서 핸드폰이 이제 거의 방전 직전까지 가서 또 배달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런 거 대비했을 때는 자석 충전 거치대가 굉장히 편하고 좋긴 합니다. 근데 한겨울 되면은 좀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그 후기들 보면은 좀 단점들이 있긴 해요. 그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선 충전이라서. 근데 그래도 그 케이블 충전보다는 굉장히 편리함이 있어요. 특히 비올 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각자 좀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이런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 옷은 정말 앞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또 너무 두껍게 입잖아요. 계단 한 4층, 5층 올라가는 거 몇 번 하면은 안에서 다 젖어요. 그리고 땀 배출이 안 되니까 땀 배출과 열 배출이 안 되니까 너무 껴입어서 그러다 보면은 더 추워요. 더 추워서 적당하게 입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적당하게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다 각자의 그 신체 능력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땀이 안 나는 체질이시라면은 좀 껴입어도 되겠죠. 아니면은 뭐 겨울을 잘 안 타시는 분이시라면은 너무 두껍게 안 입으셔도 될 거고 다 뭐 그런 것처럼 본인에 맞춰서 잘 복장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 관리.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그 아는 지인분 중에 조금만 이상 있으면은 감기 기운이라면 감기약 먹고 무슨 약 먹고 막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감기를 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기는 걸리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감기 때문에 고생한 적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 본인 건강 관리를 잘 챙기셔야 돼요. 저도 올겨울에 이미 감기를 한번 좀 이제 겪어서 지금은 좀 괜찮긴 한데 일단은 몸이 괴로워요. 아파서 알아 눕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몸이 괴롭습니다. 그러면 또 일을 못하고 그 후유증이 며칠이나 가냐가 또 중요해요. 건강 관리 못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컨디션 안 좋고 이제 아파서 좀 앓다가 또 그러면서 또 일도 못하고 이런 게 지속되면은 안 좋겠죠.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일단 몸이 불편하고 괴로우면은 그거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건강 관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적어놓기라도 할 걸 그랬나 봐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났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어플로 하는지 그 이제 다 가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제도 얘기할까 말까 했지만 오늘 얘기하면요. 어제는 솔직히 뭐 모든 어플이 대부분 다 좋았고 안 좋은 어플도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요. 부릉이 되는 지역은 정말 괜찮은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이동 수단에 따라서 어 이제 좀 선택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전자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어플들은 5천 원 이상 단가가 안 터졌거든요. 저피에. 근데 부릉이 5천 원 단가가 제가 피크 타임에 타는 범위 안에서 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몇 건 하다 보니까 저피에 좀 괜찮게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10만 원 목표 달성을 좀 할 수도 있겠구나. 빠른 시간 안에 월요일이지만 좀 빠른 시간 안에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피크 타임 끝나고 완전 망했습니다. 예, 피크 타임 끝나고 진짜 단가도 떨어지고요. 콜량도 진짜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저녁도 먹었어요. 예, 중간 9시 좀 넘어서 아예 밥을 먹었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에 어플을 켜놨었어요. 근데 정말 장거리 있죠. 예, 정말 장거리. 전자로는 못 가는 장거리 그런 콜들만 몇 건 들어오고 할 만한 콜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물 한 잔 먹고 있는데 딱 근처 짧은 콜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 하고 또 다시 콜사가 왔어요. 그런 식으로 좀 좋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래도 무슨 얘기 하려다가 또 갑자기 뭐 밥 먹고 뭐 하고 한 얘기 하다가 갑자기 또 무슨 얘기를 했었지 앞에 하다가 갑자기 좀 기억상실증이 걸렸는데 아무튼 결론은 뭐 안 하는 것보단 낫다. 그리고 불응 같은 거 모니터링 해보시는 게 좋다. 제가 설명드린 보조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어, 남들이 다 신경 안 쓸 때 그거 켜놓고 있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가끔 꿀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평균적인 배미 쿠팡 단가보다 괜찮은 단가 콜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항상 지켜보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뭐 이제 해피크루는 사실 거의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딜, 카카오티 피커 요거 세 개는 거의 사실 요즘에 안 켜보거든요. 이제 그나마 그래도 배미 쿠팡 부릉으로 좀 버틸만 하니까. 근데 그 보조 콜들을 정말 안 될 때 켜보면은 아니면 피크 타임에라도 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좋은 단가의 콜들이 좋은 거리에 좋은 단가의 콜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선택하는 게 좋겠죠. 예. 그러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지금 라이더분들이랑 좀 대화를 그 이제 디코 음성 채팅방에서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전에 전자 타던 분들이 오토로 넘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방식이 틀린 거죠. 오토 탈 때랑 전자 탈 때랑 이제 콜 잡는 방식이 틀려서 예전처럼은 그렇게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직 전자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전자 타시는 분들은 나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거리도 타시잖아요. 그래서 픽업지도 좀 장거리 픽업 가더라도 예, 괜찮은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이제 오토바이 콜 잡는 방식이 조금씩 또 다르고, 그리고 같은 지역에 계셔도 선호하는 콜이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약간 그래도 장거리도 좀 잡는 반면에 어떤 분은 이제 단거리 콜, 오토바이 기준 단거리 콜, 약간 이런 거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틀려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만들어진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나만의 패턴을 유지하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그려져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콜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기 패턴을 만들려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달이 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머리 쓰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깊게 생각하면은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에요. 단순 육체 노동 같지만 생각을 좀 하면서 배달하면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어요. 배민도 미션이 들어왔고 쿠팡도 미션이 들어왔는데 어떤 거 타는 게 좋을까? 저는 항상 얘기해요. 그냥 확률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걸 먼저 하셔라. 예를 들어서 쿠팡은 보편적으로 항상 12건 미션이잖아요. 근데 배민 같은 경우는 가끔 뭐 6건, 9건 이런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같은 시간이라고 하면은 확률적으로 건수가 적은 게 완료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동네는 어 이제 배민이 미션 건수가 적더라도 배민 콜이 정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쿠팡으로 가야죠. 내 동네 내가 제일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확률 제가 수학은 못해요. 수학 진짜 못하는데 확률이라고 자꾸 얘기해서 제가 뭐 좀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확률이 아니고요. 그래도 미션을 깰 수 있는 배민과 쿠팡을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괜찮은 확률로 미션을 깰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너무 깊게 또 머리를 쓸 필요는 없고요.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완전 단순한 것보다는 아예 생각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배달하시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수익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한 거죠. 저는 요즘에 미션을 그렇게 타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요즘에 겨울, 본격적인 겨울, 진짜 찐 겨울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겨울로 이제 들어가는 도입부 시즌인데, 단가들이 그래도 괜찮은 게 한 번씩 들어와요. 예,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단가 좋은 거, 짧은 거 위주로 골라타는 성향이니까, 예, 그런 거 위주로 한 콜이라도 더 빼서 좀 더 괜찮은 수익을 올리는 거를 저는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예. 예, 그걸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벌리니까. 예, 제가 만족하는 그 15,000원 평균 시급 이상을 항상 찍고 있으니까 저는 제가 이 방법이 제가 하는 지역에서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시는 지역에서 본인만의 그 방식을 만드시는 게 제일 잘 버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자는 전자콜 잡는 방식을 따라가셔야 되고 오토는 오토콜 잡는 방식을 따라가셔야 돼요. 오토분이 시급 안 나온다고 전자콜 잡는 방식을 따라가면은 안 되실 겁니다. 반대로 전자가 시급 안 나온다고 오토콜 받는 방식을 따라가도 안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이동 수단에 맞게 콜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뭐 전기 자전거인데 파스 설정을 해야 되냐, 스로틀 설정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이제 쿠팡은 이제 파스냐 스로틀이냐 이게 구분이 설정이 좀 이렇게 좀 세분화돼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자는 스로틀이 다 달려 있어요. 파스로만 돼 있는 전자 타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스로틀 하는 게 맞는데, 근데 간혹 파스 설정을 하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단가가 틀려요. 예, 그냥 스로틀 설정으로 하고 타는 게 더 좋습니다. 예, 똑같은 콜이 들어온다고 해도 스로틀 콜이 조금 더 단가가 높고요. 그리고 스로틀로 했을 때 단점은 장거리 콜이 많이 들어와요. 오토바이가 갈 만한 콜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는 다 거절하시면서 내가 선호하는 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귀찮죠. 계속 주행하다가 좀 힘들게 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행하다가 멈춰서 거절을 한다거나 자꾸 이렇게 핸드폰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귀찮은데 근데 스로틀이 아무튼 좀 더 낫습니다. 예, 단가 차이가 나요. 예. 물론 이제 정말 막 기상할증 뭐 날씨 엄청 안 좋아서 기상할증 붙으면은 다 좋아요. 뭐 도보마저 좋아요. 예, 그런 날은 도보마저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어, 자전거 놔두고 그냥 도보 설정으로 바꿔서 정말 걸어 다니시면서 배달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파스 모드보다는 스로틀 모드가 좀 더 괜찮습니다. 예. 아주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를 들어서 파스 같은 콜인데 파스로 2,000원에 간다. 근데 스로틀이면 2,500원에 간다. 파스면은 3,000원에 가는데 스로틀이면 3,500원에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뭐 목표 건수 30건은 못 채웠지만 그래도 목표 금액 10만 원 이상은 달성을 해서 만족하는 날이고 시급도 15,000원 이상 나와서 역시나 기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했죠. 보통 월요일 날 콜 없다고 쉬시는 분들이 있는데 쉬면 뭐 할 겁니까? 방바닥에 있을 바에는 나와서 치킨 값이라도 벌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저피만 타도 요즘에는 저피만 타도 충분히 치킨값 벌어요. 그렇게 벌고 들어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도 아직 시간 많아요. 내 여가 생활을 즐길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요일이다, 오늘은 콜 없는 날이다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잠깐이라도 타고 들어가는 거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한 달 동안 월요일이 4번이 있는데 월요일 날은 콜이 항상 안 좋다라고 해서 월요일 날마다 쳐버려요. 그래서 월요일 날마다 쉬신 분들은 휴식을 하신 분들은 월요일 그 수익이 없겠죠. 근데 반대로 어쨌든 월요일 날 나와서 피크 타임에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씩만 벌었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그것도 12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매일 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다 안 하다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안 하면은 또 안 하게 돼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아 그냥 오늘 하기 싫어. 그럼 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종종 말씀드렸는데 저랑 같은 지역 타시는 형님이 있어요. 예전에 350와트 전대로 타다가 지금은 미니쿠 듀얼 무판 전동 스쿠터로 배달하시는 분이 있는데 항상 본업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배달을 시작하면 9시에 시작이에요. 빠르면 8시 반. 어쨌든 피크 타임이 끝나 있죠. 근데 항상 나와요.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그 시간에 나와서 11시, 12시까지 타다가 들어갑니다. 예. 제가 아까 말한 그 차예요. 월요일 날 쉬어버리면은 남들은 3만 원 벌 때 나는 3만 원 못 버는 거죠. 근데 그 형님은 피크 타임 다 재미 보고 남들이 피크 타임 반짝 벌고 들어간 시간에 남들은 이제 만족하고 들어가는 시간에 본인은 나와서 탑니다. 그리고 오늘도 단톡방에 그 단톡방에 계신 분인데 저랑 좀 인근에 그러니까 뭐 옆 동네 주민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가까이에 사시는 분인데 요즘에 좀 저랑 이제 같은 지역에 타고 계시거든요. 요 며칠.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자꾸 내 지역에서 타면 차키 오토바이키 훔쳐가겠다. 앞바퀴 뽑아가겠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장난치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그 정도로 이제 친해진 분이에요. 예, 같이 앞전에 한번 또 술도 같이 먹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농담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떤 분 얘기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정신력, 멘탈 진짜 최강이신 분이에요. 예, 정말 보통 분 아니신데 그분도 오늘 이제 회사에서 좀 이제 늦게 끝나셨어요. 근데도 나오셔서 타시고 가셨거든요. 예, 피크 타임 다 지나고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시급 2만 원 이상 찍고 들어가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좀 늦게 끝나서 집에 들어갔더니 8시가 넘었어요. 그러면은 피크 타임 다 끝나서 단물 다 빠졌는데 오늘 그냥 쉬어버려야지. 약간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요즘에는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뭐 회사 업무 능력이 되게 훌륭하고 뭐 회사의 모범이 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 제 업무가 있잖아요. 제 업무를 최대한 안 미루려고 해요. 예, 최대한 다 빨리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어, 한 달 내내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한 달 동안에 몇 번은 저도 회사 업무하면서 좀 퍼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전만큼 퍼지는 날이 별로 횟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뭐 좀 과장되게 표현해서 한 달에 한 절반은 회사 업무를 좀 퍼지는 마인드로 했다. 근데 이제 근래에는 회사 업무하면서 퍼지는 날이 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은 회사 업무를 빨리 끝내고 칼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칼퇴근을 해서 빨리 제가 즐겨 하는 배달 부업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배달 부업할 때 배달 부업하면서 쌓이는 피로도가 본업에 지장이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반대로 본업하는 시간에는 본업을 빡시게 하고 끝내고 어 이제 초과 근로 같은 거 안 생기게 야간 근로 같은 거 안 생기게 딱 끝내놓고 칼퇴근해서 배달 부업하는데 지장이 안 가게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업무도 최대한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되게 웃긴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업이든 부업이든 다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럴 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사 일할 때 좀 퍼질 때 있고요. 배달 일할 때 좀 퍼질 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 배달 같은 경우는 하다가 오늘은 좀 이제 마인드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뭐 콜량도 없고 단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마인드도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피크 타임만 타고 들어갈 때 있어요. 제 영상 쭉 보신 분들은 제가 짧게 타고 들어간 날 있잖아요. 예, 그런 날 제가 그런 거예요. 좀 퍼지는 날이죠. 예. 그럴 때 좀 일찍 들어가서 좀 쉬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음, 콜량도 별로고 단가도 별로지만 버티면서 하는 게 음, 뭐랄까 좀 버틸만 해요. 예. 한 건만 더 하자, 한 건만 더 하자. 예. 이제 10만 원까지 목표 달성하려면 얼마 안 남았다. 약간 요런 식의 오늘은 마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더 했고, 그리고 어 내일 제가 이제 저희 자녀 중에 하나가 이제 졸업식을 해요. 그래서 내일은 회사를 하루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평일치고 조금 더 늦게까지 한 거죠.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날 뭐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내일 회사 출근을 하는 경우였다라고 하면은 아마 오늘 10만 원 목표 달성을 하지 않고 중간에 어느 정도 끊었을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지금 30분이 넘어버렸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뭐 쓸데없는 얘기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잘 가요. 아무튼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음,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뭐 정보 공유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어, 정보 공유가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 단톡방을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예, 단톡방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지금 만약에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선배 라이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언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로 하실 분들은 보험 관련돼서 예, 기종 관련돼서 그리고 중고 매물 관련돼서 이런 거에 조언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제가 만든 단톡방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오픈 단톡방 예, 그런 거 잘 찾아서 들어가셔서 거기서 정보 공유를 좀 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 분들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